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사우디가 왜 아랍의 패권국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패권국이라고? 사우디가 돈 많은 건 알겠어. 석유가 많이 나니까 돈은 많겠지. 그런데 군사력이 그렇게 대단했나? 사우디는 그냥 미국이랑 친해서 패권국인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지 미국이랑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는 현재 엄청나게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은 현재까지 끝날 줄 모르고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죠. 중동 지역은 다 똑같은 이슬람 믿는 거 아냐? 라는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이슬람도 수니파와 시아파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1400년 동안 대립하고 있는 중이고 수니파의 대장 사우디, 시아파의 대장 이란, 중동의 패권을 두고 두 국가는 계속해서 경쟁 중입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이슬람의 원수 이스라엘과도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가 잠재력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높다고 평가되지만 미국과는 이란보다 사우디가 훨씬 친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아래 사우디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패권국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우디가 그냥 아랍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위치 한번 보실까요? 누가 봐도 이 국가가 중동의 패권국이 될 것 같은 느낌 팍팍 들지 않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마침 이슬람교의 두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 성지순례는 이슬람교의 5기둥 중 하나인 하지 의무에 속하며 평생에 한 번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이며 이슬람 사회에서 매우 권장되죠. 메카 성지순례는 당연히 사우디가 관리하는데 2022년에는 약 200만 명의 순례객이 방문했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으며 순례객들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기념품 구매 등에 돈을 씁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자연스럽게 사우디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지순례 산업은 사우디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순례객들을 위한 호텔, 레스토랑, 교통, 여행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발생합니다. 메카와 메디나 성지순례는 사우디에게 종교적 파워도 부여하는데 성지순례를 말씀드렸듯이 사우디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사우디의 종교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이슬람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사우디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이는 사우디가 아랍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고 사우디가 곧 아랍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패권국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 사우디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검증된 석유 매장량은 약 2600억 배럴,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채굴 가능 석유 매장량은 약 2200억 배럴, 현재 생산량으로 약 59년간 생산 가능하다고 하며 1일 평균 석유 생산량은 약 1000만 배럴,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생산 비용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죠. 사우디의 수많은 유전 중 가장 유명한 유전은 바로 가와르 유전인데 1948년 사우디 동부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발견된 이 유전은 남북으로 약 280km, 동서로 50k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가와르 유전은 아직 석유 매장량의 일부만 채굴하고 있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석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석유 판매 수익에서 얻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가와르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 판매 수익이라고 하죠. 가와르 유전은 사우디의 국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말하면서도 너무 부럽네요 정말. 석유 수출로부터 얻는 막대한 수익은 사우디를 세계 경제 규모 18위로 만들어 주었고 현재 사우디는 중동 아랍권 최대 규모의 경제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GDP는 8,500억 달러, 1인당 GDP는 27,000달러에 달하는데 33,000달러의 1인당 GDP를 가진 한국과 큰 차이가 없죠. 사우디의 넘치는 오일머니는 사우디 정부에게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른 아랍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빈곤한 아랍 국가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아랍 국가 기업의 투자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랍 국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랍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친사우디 정권에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랍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우디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패권국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우디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영향력이 있고 돈만 많다고 해서 패권국이 될 수는 없겠죠? 혹시나 말 안 듣는 아랍 친구들 있다면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말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아랍 세계는 전쟁과 테러가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죠. 사우디의 정규군은 약 80만 명으로 병력 수가 많고 그 숫자도 부족한 지 2021년 2월부터 여성의 군입대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기준 사우디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7.4%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중동의 정세가 얼마나 어지럽고 살벌한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사우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1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25% 증가했으며 사우디는 무려 61%나 증가해 중동 국가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우디는 에이브럼스, 챌린저2 등 약 10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장갑차는 2500대, 자주포 800대, 전투기 450대, 공격 헬기 50대, 해군 함정 90척을 보유하고 있죠. 사우디에게는 고마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우디는 한국 무기를 엄청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2017년 사우디는 한국에서 약 100대의 K9 자주포를 수입했고 K9 자주포는 155mm 구경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사우디 군의 주요 공격 화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우디는 한국에서 8천억 원 규모의 FA-50 전투기를 수입했으며 사우디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예멘 내전, 시리아 내전 등 여러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이를 통해 사우디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지역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의 패권국인 마지막 이유는 바로 세계 최강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며 반대로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데 사우디는 미국에게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보장하고 미국은 사우디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우디의 석유는 역사적으로 달러로만 결제되어 왔고 현재 석유 거래의 80에서 85%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석유 안보 상호 의존 관계는 양국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을 공동의 적이라고 여기는데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시아파 무슬림 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순위파인 사우디의 주요 안보 위협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란 견제를 위해 사우디를 돕고 있죠. 미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관계는 양국 간의 신뢰와 이해를 쌓는 데 기여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완벽한 것은 아닌데 인권 문제, 여성권 문제, 예멘 내전 등 여러 논쟁거리가 존재하고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있죠. 하지만 양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며 석유, 안보, 중동 정책 등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죠.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배달되는 것이 무서워서라도 아랍 국가들은 사우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미국의 말에 휘둘리기만 하고 미국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데 사우디 자체적으로도 주변 아랍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아랍연맹의 창립회원국이며 연맹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 레바논 내전, 예멘 내전 등 아랍 국가들의 중요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죠. 또한 사우디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걸프협력회의 GCC를 구성하고 있는데 GCC는 회원국 간의 경제, 정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사우디의 우호 국가로는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이 있는데요.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과 순위파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우디와 가장 친한 국가 중 하나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사우디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홍해 해안 안보, 이란 견제, 테러 대응 등에서 공조하고 있죠. 이상 외에 사우디가 아랍의 패권국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우디는 사실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석유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 안보의 필수적인 자원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며 한국의 석유 수입량의 30% 이상을 공급하죠.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뛰어난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최근 사우디는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죠. 사우디는 앞으로도 아랍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앞으로 사우디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